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출간하자마자 2020년 최고의 책으로 선정되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 1위를 계속 지키고 있는 그러한 책을 가지고 왔어요.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책이에요. 상실, 사랑, 그리고 숨어있는 삶의 질서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책인데요. 이 책의 작가 룰로 밀러는요, 방송계 풀리처상으로 불리는 피버디상을 수상한 과학 전문 기자예요. 15년 넘게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국에서 일하고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정지희님이 옮기셨고요. 출판사는 곰 출판사에서 출간한 책이에요. 저에게 이 책을 읽고 난 느낌이 어땠냐고 묻는다면 저는 딱 한마디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흥미롭다. 그 어떠한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읽는 내내, 읽으면 읽을수록,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정말 흥미로운 책이었어요. 어떤 분은 이 책에 대해서 어떤 리뷰도 보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읽어보시는 게 제일 좋다고 그렇게 추천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영상을 찍을까 말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전체적인 그런 아웃라인만 얘기를 해드리고 그리고 책의 한 부분만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이 책에 대해서 정말 궁금하시고 좀 더 많은 것을 직접 읽어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영상을 찍게 됐어요. 이 책에서는 작가 자신의 이야기와 유명한 생물학자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인생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 생물학자, 물고기에 관한 유명한 학자이시거든요. 그래서 물고기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전체적인 흐름은 나무와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뿌리는 그 작가 자신의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 그 작가 자신이 겪는 인생의 혼돈, 그 혼돈을 어떻게 하면 잘 이끌어서 버텨내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데이비드에 관한 인생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수집을 하고 태어나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아주 작은 메모까지 세세하게 검토해서 찾아봐요. 그러한 데이비드의 인생이 나무 가지가 돼서 끝없이 펼쳐나가는, 무성하게 펼쳐나가는 그런 인생의 삶의 모습들을 아주 정밀하고 섬세하게 그 발자취를 찾아가죠.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 삶을 살아가면서 혼돈의 시간을 겪고 큰 상실감을 경험했을 때 그 상실감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강박적인 수집이 이 삶을 살아가는데, 이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데, 그리고 더 앞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강박적인 수집에 대해서 그런 힘의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삶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죠. 사람에게는 어떠한 집착도 있지만 자기 기만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자기 기만을 넘어서 오만과 자만이 함께하는, 존재하는 그러한 사람의 내면을 깊이 파고드는, 그리고 또 그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그러한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인간의 생각이 점점 좋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장해 나가고 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모습, 그 어두운 이면까지도 보여주는 정말 감추고 싶은 그러한 어두운 면까지 속속들이 다 드러내놓고 말하는 그러한 책인 것 같아서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했어요.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무엇보다 이견의 핵심은 종의 기원에 있었다. 어째선지 데이비드와 프랜시스 골턴은
둘 다 그 결정적인 사실을 흘려버렸다. 한 종을 강력하게 만들고 그 종이 미래까지 지속하게 해주며 혼돈의 홍수, 가뭄, 해수면 상승, 기온 급변, 경쟁자, 약탈자, 해충의 침략 등 가장 강력한 형태의 타격을 가해해 올 때도 그 종이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다윈은 무엇을 꼽았을까? 바로 변이다. 행동과 신체의 특징에 변화를 일으키는 유전자에 생긴 변이 말이다. 동질성은 사형 선고와 같다. 한 종에서 돌연변이와 특이한 존재들을 모두 제거하는 것은 그 종이 자연의 힘에 취약하게 노출되도록 만들어 위험을 초래한다. 다윈은 종의 기원의 모두 장에서 변이의 힘을 칭송한다. 그는 다양성이 있는 유전자 풀이 얼마나 건강하고 강력한지, 서로 다른 유형 개체 간의 이종 교배가 그 자손에게 얼마나 큰 활력과 번식력을 만들어주는지, 심지어 완벽하게 자기 복제할 수 있는 벌레들과 식물들까지도 새로운 변이형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유성 생식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 사실들은 정말로 이상하구나 하고 경탄을 금치 못했다. 이따금이라도 서로 다른 개체와 교배하는 것이 유리하거나 필수 불가결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사실은 아주 간단히 설명된다.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당신의 유전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라가 될 것이다. 상황이 바뀌면 그 상황에 어떤 특징이 더 유용하게 적용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법이다. 다윈은 간섭하지 말라고 특별히 강력하게 경고한다. 그가 보기에 위험한 것은 인간의 눈에서 비롯된 오류 가능성,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력이다. 적합성에 대한 우리의 관점에서는 불쾌하게 보일 수 있는 특징들이 사실 종 전체나 생태계에는 이로울 수도 있고, 혹은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면 이로운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기린에게 경쟁자에 대한 우위를 갖춰준 것은 그 거추장스러운 목이었고, 바다 표범이 심한 추위에도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움직이지 못할 만큼 무거워 보이는 체지방 덕분이었으며, 대다수가 생각할 수 없는 발명과 발견, 혁명을 이루게 한 열쇠는 확산적 사고를 하는 뇌일 것이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외형 형질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자연은 외형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자연은 모두 내부 기관과 모든 미세한 체질적 차이에 생명의 전체 조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네, 이처럼 다양하게 과학적, 생물학적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야기가 우리의 삶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시고 탐독해보시고 확인해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책의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긍정적 착각은 견제하지 않고 내버려둘 경우 그 착각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 공격할 수 있는 사악한 힘으로 변질될 수 있다. 네, 이 글귀가 저는 많이 와 닿았거든요. 그리고 또 많은 기억에 남는 그 부분이기도 해요. 이 책은 여기까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